안녕하십니까. 참석직 제1토론자 김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방 분권을 약속한 만큼 지방 분권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국 좌절됐지만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에 포함시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한다는 개헌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권이란 국가가 위임하거나 허용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갖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자치권입니다. 기본권에 포함 시 지방분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정책 참여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정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는 많지만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투표제는 2004년 도입됐으나 약 15년 동안 시행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정부 수요로 진행돼 주민 손으로 성사시키려는 2건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판결문에서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민 소원, 주민 바람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권과 지방정부 자치권 유예를 주민들로 명시하고 주민투표나 주민소원 같은 헌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에 포함한다는 것은 동시에 주민의 정치 참여를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강화해 정치 참여도 증가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헌법 제123조 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며 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프랑스에서 1982년 지방분권법을 통해 지방분권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노력으로 마르세유, 리옹 등 9개의 주요 지방도시에 인구가 17년 사이에 평균 1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도시통벌 분권 일정을 통해 맨체스터, 웨스트 미들랜드 등의 주요 지방도시로 교통, 교육, 공공자산 등의 기능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그 단체에게 자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자립의 당위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셋째, 각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서울중앙단일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는 각각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제도의 도입을 밝히고 시의회를 거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했고 결국 복지부는 직권 취소 처분으로 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만약 지방자치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됐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각 지방은 중앙정부의 기본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만을 가지도록 제한받고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포함하여 법리로서 보장해 지방의 자립을 도와 맞춤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위의 3가지 이유로 논제에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2번 발표자 류대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벌써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이웃들과 같이 의논하고 건의하며 우리의 대표를 뽑는 지방정치는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제도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그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에 보장하여 지역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권한, 세금을 자율적으로 걷고 활용할 권한, 정책을 마음대로 시행할 권한을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의 정치 참여가 주민자치 3법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 150세대 이상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한 자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 제정을 통해 충분하게 실시
또한 개인적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국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 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그 구역을 독립적 지배하기 위한 권리로 정의하며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들어 기본권의 지방자치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지방자치권이 포함된다면 복지, 교육, 환경, 산업 발전 등 여러 분야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자신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도소 이전을 놓고 다투는 안양과 의왕, 자치권 수호를 빌미로 개발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했던 강남구처럼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게 되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책임을 분산되면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화의 경향을 보이는 만큼 주민 자치라는 이름 하에 위계를 허물고 불필요한 갈등을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지역 격차로 인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릅니다. 매년 재정 자립도 1, 2위를 다투는 서울시는 1인당 세수에서 전국의 6배나 많습니다. 현재 8대2의 비율을 가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향후 지방 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6대 4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으로 가는 재원이 많아져 중앙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지역 격차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경우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지방은 더욱 심한 인구 유치를 나타나게 되고 카탈루냐나 스코틀랜드처럼 부유한 지역의 분리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 이후 급속한 인구 감소로 지방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 분권의 확대는 오히려 지방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성장 동력이 아직도 유효하듯 지역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 중앙집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방정권의 과도한 확대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토 세력 간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치안으로 한 현실과 공허한 이상은 다릅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주의 절경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지방자치라는 포장 아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들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이유에서 지역 격차로 인해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고 하시고 그 근거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는 근거도 전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론에서 들었던 프랑스의 사례 기억하시나요?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예전에 수도인 파리 빼고 다 사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방 격차가 심했는데 1982년에 지방 분권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낙후 지역에서 인구가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또 지역 기능이 이양된 효과까지 보였는데 그러면은 지역 격차로 인해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기보다 지역 격차를 균형 발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10%도 안 되는 곳이 98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권의 지방자치권을 넣게 된다면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이런 복지 수준도 차이가 날 것이고 결국 가난한 지역의 인구 유출이 더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을 최근에 국가직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방정부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소방 공무원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직 공무원은 최근에 국가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방정부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소방차 문제도 낙후된 지역으로 갈수록 또 오래된 소방차와 기술과 호스가 부족해서 불을 끄는데도 서울의 소방차가 지방까지 와야 하는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첫 번째 논거로 정치 참여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 헌법에는 참정권과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제도 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지하철, 화장실, 온수 공급이나 무인 방문 택배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보장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름만 보장되어 있는 거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주민 소환, 주민 발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한 15년 동안 시행이 됐지만 그 중에서 주민 손으로 선택시킨 차량이 2건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게 윗선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정치 참여가 낮다면 학교의 학생 자체가 활발하지 않는 것도 제도적 문제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이런 정치 참여나 이것이 문제인데 사람들의 무관심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학생 자체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찬성팀 제2토론자 정문규입니다. 오늘 반대팀께서는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오늘 반대팀 입장을 뒷받침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논거가 반박되기에 충분하다 여겨 오늘 반론을 펼치는 바입니다. 네, 먼저 반대팀의 첫 번째 논거는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방 분권이 확립돼 지방 정부가 수립되면 제시하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논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해당 단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프포스트 코리아 2017년 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게 맡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지방정부로서 고려한다면 이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가끔은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자세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와 정부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김영기 교수, 경상대 경제통상학과를 맡고 있는 김영기 교수님은 지방 분권이 확립된다 해서 국가적인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지방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경우 지방과 지방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중앙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반론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거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방 분권 때문에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집권체제에 얽매인 채로 지방 간의 격차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획일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분권화를 하면 격차는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권화는 일방적인 정책, 획일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게 합당한 정책을 펴나갈 권리를 부여하고 자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기본권화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교수신문에서 김석태 교수는 현재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격차를 절대 방치하고 독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는 독립을 하되 중앙정부의 도움 아래 자결권을 가지고 강한 지역은 더 강함을 강조할 방법을, 약한 지역은 그 약함을 보완할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적절한 지방 분권의 길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 분권을 시행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효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흔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립적 관계, 경쟁 관계 또는 독립적 관계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원활한 행정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공존해야 될 존재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지방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한국농정뉴스에서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이춘신 정책위원장님께서는 현재 농촌을 포함한 지방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각 지방이 잘 아는 대로 지방 맞춤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각 어업이나 농업 등 각 지방의 특색 사업들이 죽어간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또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를 도와서 원하는 국가 행정을 편향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진다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희는 이번 반대팀 의견에 반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 문제인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포함시켜야 한다에 반대 측 반박을 맡은 민주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로서 첫 번째로 정치 참여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영향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현재 실효성이 없고 주민투표권, 주민 발안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헌법에 넣음으로써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포함시킨다고 민주주의가 이런 정치 참여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권리보다는 방어권,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가 훨씬 큽니다. 즉 지방권에 넣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주변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매우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인 주민소환제, 투표제 등이 주어져 있고요. 이미 헌법에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견을 지방자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별로 시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이런 우리의 불편한 점들을 지방과질리 기구에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기본권에 넘어서 순간의 화제성은 불러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결과 8.01점으로 21위를 기록했고 거의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로서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렇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프랑스와 프랑스의 예시를 우리와의 상황에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입론에서도 충분히 강조했지만 일단 이 재정 자립도의 차이, 즉 쓸 수 있는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차이가 크게 펼칠 수 있는 정책의 차이도 커지고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훨씬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서는 질문에서 말씀드린 소방직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역 간의 차이가 커지면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이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낭비성 예산의 증대 혹은 재정이 넉넉한 지방도 경제가 나빠지면서 파산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자동차 상점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또 돈이 많은 도시로 알려진 성남도 이런 모라토리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마저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해줬습니다. 그 근거로서 복지부 장관 이런 정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관의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거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기본권에 넣게 되면 재정을 피해를 끼치거나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나 이런 기본권을 해쳤다며 이런 헌법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문제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권을 방어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으신가요? 네. 하지만 방어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공격하는 대상이 있고 방어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대상, 지방정부를 방어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민주주의는 싸우는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도 적대적 관계, 대립적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방어권이라는 말이 적당할까요?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이렇게 방어권으로 인식될 수가 있고 이런 기본자치 단체장에 이런 부정부패 이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저희 측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루당 벌어지는 축제가 1.30골인데 흑자가 난 곳은 단 4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지방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한이 커지면 오히려 더 재정적인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커상한 정보가 많다는 뜻은 반대로 정부에 의존적으로 손에 걸린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뜻입니다. 의존적으로 손에 걸린 지방자치단체는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적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든 중앙정부가 다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알아서 쓸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지방정부로서 결정한다면 지방정부는 자신의 예산을 합당하게 쓸, 시민들을 위해 쓸 권한이 있고 그 합당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방정부를 단독적 단체로서 간주하지 않았듯이 중앙정부의 협력과 함께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랑스와 우리는 닮은 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랑스에는 레지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레지옹은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비슷한 단체로서 마르세유, 리옹 등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 경제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도 부산, 울산 이런 다양한 광역시들과 특별시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비슷한 지방분권을 시행하는 게 훨씬 프랑스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물론 시도 자체는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프랑스와는 상황이 다르게 지금은 일단 전시 상황에도 위치해 있고 일단 나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1인 생활권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나라도 작은 상황인데 이런 프랑스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너무 근거 없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측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지역의 39%가 인구 감소로 지역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굉장히 닮아있는 일본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와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지방분권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라는 확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고 그 지방 인재들이 그 지방에서 마음먹고 자랄 수 있게 해줘서 그 지방이 서울과 비슷하게 또 과천과 비슷하게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미래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 인구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특 제3토론자 신예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상대팀은 첫째, 지역 간 주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팀은 첫째, 정치 참여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각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쟁점은 기본권의 지방자치권을 포함하는 행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은 임론교차 질의에서 상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프랑스의 사례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지방분권 이후 10만 명이 느는 등의 큰 장점을 가진다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였고 상대 측이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것은 나라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지방으로 갈수록 소방관의 시설이 안 좋아지고 자동차 같은 것이 좋지 못하게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 반론 교차 질의에서 프랑스가 닮지 않았다는 반론의 주장에 대해서 프랑스는 우리와 닮았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제도와 사회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 나라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프랑스와 같지 않다는 근거를 드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상대팀이 민주주의의 대립관계를 주장할 때 저희 팀은 민주주의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장주의 상호보완 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질문하였을 때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장만으로 정확한 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저희 창석 측이 의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쟁점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민주적인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쟁점에 관하여 저희 측은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렵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민주적인 논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지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 측은 재정 자립도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일처리 불가와 복지 및 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효성이 높은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 전략, 미래 상황,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상대 측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셨지만 저희는 상대 측에서 예시를 드시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반박을 하며 상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저희 측 반박 발언자께서 상대 측에서 예로 드신 복지부가 정책을 기각시킨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상대 측은 저희 측의 부정부패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셨고 이 부분이 실효성이 높은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측 주장이 더 타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토론의 과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주장과 근거가 더 타당하며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 실책에 맞는 정책이라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 장관이신 높은 분이 괜히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일화를 들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측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결과 74%가 제도는 충분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제도가 충분하다고 밝힌 거죠? 현재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충분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완벽하다, 또 지방자치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반대측에서도 몇몇 사례를 드셨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 모든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고 최대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좋다, 괜찮다 한다고 끝이구나라고 포기하고 더 이상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15년 태백시,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가 방만한 지방 재정 운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위기주의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서심성 정책이나 포퓰리즘으로 예상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계속 더 큰 권한을 주면 낭비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만이 단지 권한의 위임만이 아니라 책임까지 같이 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 부정부패 말씀하신 것도 그랬듯이 현재 지자체에서 더 만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권한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 또한 동반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큰 책임은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리하여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계승시키면 그만큼 이름도 무거워지고 그에 따라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정부패를 쉽게 저지르는 일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방어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지만 저희 측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에 넣게 되면 방어권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합당하다 보는 것입니까? 반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권이 합당하지 않다면 계속 주장하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그런 대립적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충분히 권리는 보장되어 있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지나치게 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면서까지 그런 큰 문제를 불러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측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측 제3토론자 신예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픈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물고기를 주는 것은 배고픈 아이에게 잠시의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권이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체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을,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지방분권국가를 수립해 각 지방단체에게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부여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자립도를 확립해줌을 의미합니다. 지방의 미래지향적,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면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너는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 연명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치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균형 발전을 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숙련된 어부와 같은 수도권의 사람들만 봐왔습니다. 지금은 눈을 돌릴 때입니다. 지금은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줄 때입니다. 지금은 홀로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소년들이 하나둘 어부가 될 때 그때 대한민국의 무궁한 별걸음이 첫걸음을 내실 것이라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마지막 초점 유다현입니다. 지방자치권의 기본권 포함의 가치, 효용, 필요성 등의 다양한 부분에 오늘 저희는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톱니바퀴의 비유가 뻔합니다. 사회의 작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 큰 사회가 운영되듯이 작은 톱니바퀴들도 서로 잘 맞아야 기계가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아기가 맞지 않거나 마찰이 많아도 잘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더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지역들이 갈등 없이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들이 서로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역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한다면 전체 사회는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격차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실제로 효과를 있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지방자치권을 포함한다면 톱니바퀴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잘 안 맞는 것처럼 지역의 정책 방향이 달라져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갈등의 문제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증명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고민하지 않고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상 기본권의 지방자치권을 포함시켜야 한다의 반대측 마지막 초점 유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